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새벽 5시 쪽방촌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박만수 75세 낡은 이불을 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희미합니다. 전구 하나가 깜빡입니다.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푹 꺼진 눈.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합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옵니다. 옆방 할머니가 기침을 합니다. 벽이 얇아서 모든 소리가 들립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잠깐 멈칫합니다. 혹시 하지만 스팸 문자입니다. 대출 가능합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기대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공동 화장실 줄을 섭니다. 앞에 선 할아버지가 말을 겁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화. 이게 전부입니다. 차례가 왔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벽에 낙서가 보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누가 썼을까요? 이미 희망을 잃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직 희망을 가진 사람일까요? 손을 씻으며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쪽일까? 골목을 걷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 새벽 청소일을 나가는 할아버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노인, 모두 어디론가 갑니다. 살기 위해. 박 씨, 어디 가세요? 그냥 좀 걷다 올라고요. 점심때 복지관 가세요. 밥 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 가끔 갑니다. 무료 급식을 받으러.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익숙합니다. 부끄러움도 배고픔 앞에선 무너집니다.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깅을 합니다. 개를 산책시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갑니다. 엄마가 따라가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딸도 저렇게 어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빠, 그네 태워줘요. 핸드폰을 꺼냅니다. 습관적으로 SNS를 엽니다. 딸의 계정. 몇 시간 전에 올라온 사진이 보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와인 잔을 들고 있는 딸. 환한 미소. 함께 있는 사람들도 웃고 있습니다. 모두 잘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팀원들과 회식 이런 순간이 행복.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장님 멋져요. 부모님도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심장이 쿵합니다. 딸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잠시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말줄임표 3개. 그리고 부모님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부모님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손이 떨립니다. 저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돌아가셨다고?
다른 댓글들을 읽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유유. 그래도 이렇게 성공하셔서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혼자 이만큼 크시다니 대단해요. 딸이 하트를 눌렀습니다. 고맙다는 답글도 달았습니다.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습니다. 진짜 죽은 사람처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가난한 아버지가 창피해서. 편의점 앞을 지나갑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남루한 옷, 구부정한 어깨, 낡은 운동화, 딸의 사진 속 모습과 비교됩니다. 명품 옷, 화려한 액세서리, 자신감 넘치는 미소. 한숨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방에 들어와 주저앉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빗물 자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양동이를 받쳐야 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과거가 스쳐 지나갑니다. 많이 힘들 텐데요.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당신 미안해요. 왜 미안해? 지연이를 부탁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키울게. 지연이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는데. 보고 있잖아. 저기 중학생 딸이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연아. 아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연아.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싫어. 엄마 가지 마. 사랑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가 있어. 아빠가 책임질게. 엄마. 울지 마.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할게.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병원비로 다 나갔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일하면 됩니다. 딸만 잘 키우면 됩니다. 다음 날부터 건설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벽돌을 날랐습니다.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비계를 올랐습니다. 여름, 40도 폭염, 땀이 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따갑습니다. 박씨, 좀 쉬었다 해요. 괜찮습니다. 몸 상하겠어요. 벌어야 합니다. 겨울, 영하 10도 한파, 손이 곱습니다. 장갑이 얼어붙습니다. 그래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사람들은 도시락을 먹습니다. 저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박씨, 이거 나눠 먹어요. 아닙니다. 전 이거면 충분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배고픕니다. 하지만 돈을 아껴야 합니다. 딸 학원비가 있으니까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습니다. 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딸. 아빠, 응 왔니?
밥 먹었어? 아빠,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손을 씻던 것을 멈췄습니다. 친구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래. 30만 원. 현장에서 일주일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기대에 찬 눈.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있었습니다. 아빠 힘들면 괜찮아. 안 해도 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다. 응, 해라. 피아노. 진짜? 그래. 아빠가 벌게. 딸이 안겼습니다. 고마워, 아빠. 사랑해. 그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현장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야근 더 할 수 있습니까? 많이 힘들 텐데요. 괜찮습니다. 주말도 나올 수 있어요? 나오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10년 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꿰매서 입었습니다. 딸에게는 새 옷을 사줬습니다. 아빠, 나도 저 옷 같은 거 입고 싶어. 백화점 쇼윈도에 걸린 옷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사주마. 진짜? 비싼데. 괜찮아. 가격표를 봤습니다. 12만 원. 급여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샀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얼굴을 보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딸의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딸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아빠 뭐 하시는데? 잠깐 멈칫하는 딸. 회사 다니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아빠, 붙었어. 서울대. 정말? 응, 경영학과. 가슴이 벅찼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다 아빠 덕분이야. 아니다. 내가 잘한 거지.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한 학기 50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대출. 은행에 갔습니다. 담보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일은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딸의 대학 졸업식. 학사모를 쓴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사진 찍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쁘다. 아빠도 같이 찍어요. 함께 찍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빠, 대기업 지원할 거야. 그래, 잘 될 거다. 붙으면 아빠 모시고 살게. 괜찮아. 너 일 걱정이나 해. 아니야. 꼭 모실 거야. 딸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0원, 빚은 3천만 원.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딸이 성공할 테니까 눈을 뜹니다. 다시 현실입니다. 쪽방, 곰팡이 냄새, 삐걱거리는 바닥, 핸드폰을 듭니다. 아까 그 게시물을 다시 봅니다. 부모님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웃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 복도에서 이웃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박 씨, 밥 먹었소? 아직입니다. 복지관 가세요. 아직 안 끝났을 거요. 네.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소? 괜찮습니다. 자식 걱정이요? 멈칫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그랬소. 딸이 셋 있소. 하나도 안 와요. 처음엔 기다렸소. 올 거라고 믿었지. 이젠 안 기다려요. 그게 편하더군.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습니다. 딸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과장, 5년 만에 부장, 7년 만에 임원. SNS에는 성공한 모습만 올라옵니다. 강남 오피스텔, 외제차, 해외 출장. 하지만 저는 그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달에 한 번, 요즘은 더 뜸합니다. 전화하면 항상 같은 말. 아빠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걸게요.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지금 미팅 중이에요. 끊을게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달 전, 아빠 요즘 몸이 안 좋구나. 한번 보고 싶다. 답장이 왔습니다. 3일 뒤에 병원 가세요. 건강보험 있잖아요. 저는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일용직이었던 시절 보험료를 못 냈습니다. 딸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밤 9시 라면을 끓입니다. 냄비 하나에 계란을 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쌉니다. 팔아도 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치입니다. 그냥 라면만 끓는 물에 면을 넣습니다. 스프를 반만 넣습니다. 반은 아껴둡니다. 내일 또 먹어야 하니까 3분을 기다립니다. 먹습니다. 뜨겁습니다. 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먹을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국물까지 다 마십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습니다. 내일 또 굶을지 모르니까 냄비를 씻습니다. 찬물로. 뜨거운 물은 아깝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다른 건물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라고 하기도 민망한 얇은 이불과요. 천장을 봅니다.
빗물 자국이 보입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뚝뚝 떨어집니다.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천장 좀 고쳐주십시오. 돈 없어요. 나가시든지. 나갈 곳이 없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혹시 연락이 왔을까? 없습니다. 대신 그 문장이 다시 보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 딸이 저를 잊은 게 아니라는 걸, 지워버린 거라는 걸. 아침 일어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딸을 만나보기로. 이웃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복도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이웃입니다. 연락할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도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모두 바쁩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리미엄 검진으로 할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3미터 거리, 딸이 서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목에는 명찰, 박지연 부장. 부장, 자랑스러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데스크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네, 프리미엄 종합검진 200만 원입니다. 카드 됩니까? 네, 카드를 내밉니다. 망설임 없이 200만 원. 제 한 달 생활비입니다. 아니, 2달 생활비입니다. 딸에게는 그냥 카드 한 번 긋는 금액. 복도 구석에 서서 딸을 봅니다. 말을 걸고 싶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습니다. 네, 부장님. 오후 회의 자료는 준비됐습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 제가 아는 목소리와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딸이 웃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다른 직원과 이야기합니다. 김 팀장님, 잠깐만요.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무료 진료 행사 준비는 어때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오셨어요? 네, 100명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좋네요. 우리 병원 이미지에도 좋을 거예요. 무료 진료 행사. 딸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남의 부모는 돌보면서 자기 아버지는 죽었다고 하는 딸.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초라한 모습, 낡은 옷, 구부정한 어깨,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딸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손을 씻는데 누군가 옆에 섭니다. 아까 그 남자, 김 팀장.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저희 오늘 무료 진료 행사하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급히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왔는데 김 팀장이 따라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네. 무료 진료 한번 받아보시죠. 어차피 무료예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명함을 받았습니다. 김민석 팀장, 감사합니다. 무료 진료실,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차례를 기다립니다. 의사가 검진을 합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그렇습니까? 약 드세요? 아닙니다. 드셔야겠는데요. 위험합니다. 약값이. 의사가 잠시 멈칫합니다. 처방전 드릴게요. 보건소 가시면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검진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어르신 사랑 나눔 건강검진. 딸이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음료수 더 준비하세요. 네, 부장님. 어르신들 편하게 앉으실 수 있게 의자 더 배치하고요. 알겠습니다. 딸의 모습을 봅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만 아픕니다. 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검진 결과 어떠세요? 혈압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러시군요. 약 처방 받으셨어요? 네. 팀장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가족은 안 계세요? 연락할 분이 있으시면 알려드리려고요. 딸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연락처 알려주시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따님 성함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아는 분일 수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박지연입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박지연. 제 딸 이름입니다. 팀장이 저를 다시 봅니다. 혹시 저희 병원 박지연 부장님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팀장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부장님은 부모님이 안 계신 걸로. 긴 침묵.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박지연 부장님 아버님이십니까? 네. 하지만 부장님은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저도 압니다. SNS에서 봤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팀장이 말렸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됐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부탁입니다.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팀장이 서 있습니다.
복잡한 표정으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걷습니다. 차들이 달립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 당일 로비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습니다. 딸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입니다. 특히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뒤쪽에 서서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딸도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부모님처럼 진짜 부모는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이 검진을 받습니다. 딸이 돌아다니며 인사합니다. 어르신, 편하게 계세요. 밥은 드셨어요? 친절합니다. 따뜻합니다. 카메라가 그 모습을 찍습니다. 홍보용입니다. 그때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이 제 앞에 섰습니다. 2초, 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네. 딸이 다른 곳으로 급히 갑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딸이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왜 여기 왔어요?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전화도 안 하고요? 전화해도 안 받잖니. 바빴어요. 4개월 동안 침묵. 아빠, 이해해줘요. 제 입장도 생각해봐요. 내 입장? 저 여기 임원이에요.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는데? 창피해요. 아빠가 이런 데 사는 거, 이런 모습인 거. 가슴이 찢어집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면 다해요? 돈 보내줄게요. 얼마 필요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대체 뭘 원하는데요? 딸을 보고 싶었어. 봤잖아요. 이제 갈 거예요? 지연아, 제발 제 인생에서 사라져줘요. 그리고 마지막 말. 차라리.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차라리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돌아섭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벽에 기댑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렸나 봅니다. 김 팀장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핸드폰에 녹음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 이사회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됩니다. 차라리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박지연 부장의 육성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신데 죽었다고 했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무료 진료 행사에서 본인 아버지를
이사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부르시오. 딸이 이사회에 불려왔습니다. 박 부장, 이게 사실입니까? 대답하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부모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제가 창피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박지연 부장, 즉시 해임합니다. 네, 우리 병원은 환자의 가족을 돌보는 곳입니다. 본인 부모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장님, 제발.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나가주시오.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딸이 끌려나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환자들 사이에서, 언론에까지 부모 죽었다고 거짓말한 임원, 효도 외면한 의료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역겹네요. 부모를 뭘로 보고 저런 사람이 환자를 돌본다고? 딸의 SNS는 폐쇄됐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 달 후, 쪽방촌에 차가 한 대 섰습니다. 딸이 내렸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수척한 얼굴, 골목을 걸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TV에 나온, 맞아, 부모 버린. 딸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의 방 앞에 섭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연이,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봅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왜 왔니? 아버지, 죄송해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다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니? 네. 뒤늦게. 늦었어.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아버지가 웃습니다. 쓴웃음입니다. 망하니까 생각났냐? 아니에요. 일자리 있을 때는 죽었다고 했으면서, 아버지, 이제 와서 뭘 바라는데? 아버지 모시고 살게요. 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 아버지, 너 없이도 잘 살았어. 죄송해요, 정말. 미안하다고 다 되냐?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부모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버리는 순간 자식이 아니다. 넌 이미 날 버렸어. 30년 키워준 아버지를 죽었다고 했잖아. 아버지, 그땐 제가 변명하지 마. 가거라. 아버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제발, 나한테 넌 이미 없는 자식이야. 아버지, 나가. 딸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딸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천천히 딸의 발소리가 멀어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차 문 닫히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 사라지는 소리. 아버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처음으로 조용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쪽방촌은 여전합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곳에 삽니다. 하지만 이제 누구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가 와도 읽지 않습니다. 딸은 계속 연락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한 번만 만나요. 하지만 답장은 없습니다. 복지관에 갑니다. 매일 점심,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박 씨, 요즘 어때요? 그럭저럭 삽니다. 자식한테 연락 왔어요? 왔습니다. 만나셨어요? 아니요. 왜요? 글쎄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다들 압니다. 가족 문제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오후에는 공원에 갑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아이들과 노는 부모. 평화롭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딸의 메시지가 또 와 있습니다. 읽지 않고 지웁니다.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녁, 라면을 끓입니다. 계란을 넣습니다. 요즘은 가끔 계란을 넣습니다. 복지관에서 일을 하나 얻었습니다. 청소, 한 달에 40만 원. 많지 않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합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혼자 먹어도 괜찮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빗물 자국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과거를 떠올리지 않으려 합니다. 딸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만수 75세 여전히 쪽방촌에 삽니다. 가난합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불쌍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를 비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압니다. 혼자여도 존엄할 수 있다는 것을, 버림받았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해가 뜹니다. 노인이 일어납니다. 세수를 합니다. 옷을 입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그의 하루,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대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늦습니다. 용서를 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남기 때문입니다. 평생 박만수는 오늘도 삽니다. 딸 없이, 하지만 존엄하게 누군가는 그를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승리입니다. 아버님의 앞날을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